속보, 경기 후 엘리케 인터뷰 파장. 오늘 이강인은 정말 평점 9점 키패스 6회 미친 맹활약 이강인 향한 엘리케 인터뷰 파장. 디귿디귿. 파리 생제르맹 PSG는 28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스타드 랭과의 2024-25 프랑스 리그앙 6라운드 홈경기에서 3에서 1승리했다. 바르콜라의 환상적인 하루가 된 이날, 그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가 있으니 그가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풀타임 출전, 한 골을 기록하며 PSG의 완승을 이끌었다. 이강인은 랜전에서 90분 동안 42번이 패스, 성공률 91%, 7번이 키패스, 3번이 슈팅을 시도했다. 2번이 드리블 시도는 모두 성공했고 롱패스는 3회 전부 성공했다. 그동안 중앙 미드필더, 좌우 측면 공격수로 투입된 이강인. 그러나 랜전에선 바르콜라, 덴벨레와 함께 최전방에 배치, 펄스9 역할을 120% 수행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강인은 다재다능한 선수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기 방식에 매우 중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의 등 뒤에 선수가 있더라도 볼을 잃지 않는다. 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펄스9으로서 중앙에서 활약했다. 나는 한결같은 그의 경기력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볼을 지켜야 할 때 지켰다. 매우 완벽한 경기였다. 고 극찬했다. 이강인이 바르콜라, 덴벨레와 함께 최전방에 배치, 활약한 건 특별한 일이기도 하다. 현재 아센시오, 하무스가 없고 또 콜로 무아니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강인 스스로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풋메르카토는 이강인에 대해 그는 엘리케 감독의 완벽한 조커였다. 펄스9이라는 파격적인 포지션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 골을 넣었다. 엘리케 감독의 공격 전술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고 평가했다. 이어 이강인은 PSG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했음에도 효율을 유지했다. 엘리케 감독은 콜로 무아니보다 이강인을 선호했으며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센시오와 하무스가 없는 지금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안이라는 걸 증명했다. 고 밝혔다. 다만 엘리케 감독은 올 시즌 내내 무한 경쟁을 예고했다. 그는 나의 일은 불공평한 일을 하는 것이다. 선발로 나갈 수 있는 선수는 11명. 올 시즌 내내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 고 전했다. 그렇기 때문일까? 이강인의 맹활약에도 풋메르카토 역시 다가올 아스날과의 2024-25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맞대결 선발 출전은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 이 매체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강인의 활약은 PSG 베스트 11위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엘리케 감독이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랜전과 같은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다. 고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의심받던 이강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스페인 매체의 찬사. 23 파리 생제르맹 위 최근 활약상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매체들의 찬사도 이어지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 PSG, 이적 당시 적잖았던 의심도 스스로 실력으로 지워가고 있다는 극찬도 나오고 있다.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29일 한국 시간 이강인이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을 매혹시키고 있다며 이강인은 지난 스타드 랜전에서 가짜 9번 역할을 맡아 멋진 경기를 펼쳤다. 엘리케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 됐다. 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레알 마요르카를 떠나 PSG로 이적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최대한 오래 붙잡으려 했지만 2200만 유로, 약 323억 원을 지불한 PSG의 경제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면서 다만 당시 이강인의 이적은 몇 가지 위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스포르트는 구체적으로 스페인 중위권 팀에서 프랑스의 빅클럽으로 이적하는 게 그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다. 면서 하지만 이강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의심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다. 고 강조했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도 중하위권 팀인 마요르카를 떠나 유럽에서도 강팀으로 분류되는 PSG 이적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에 대한 의심이 적지 않았다는 게 매체의 시선이다. 실제 단번에 B클럽으로 이적한 선수들이 주전 경쟁에서 밀려 성장세가 꺾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강인이 과연 세계적인 선수들이 즐비한 PSG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 역시도 적잖았다. 그런 세간의 우려와 의심을 이강인이 보란듯이 지우고 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스포르트는 이강인은 이번 시즌 7경기에서 벌써 3골을 넣었다. 공격수와 미드필더 등 벌써 5가지 포지션을 소화했다. 지난 시즌에도 그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36경기에 출전해 5골 5도움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수치는 아니지만 이강인이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잘 보여준다고 조명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은 엔리케 감독이 고민에 빠질 때마다 늘 해결책이 됐고 엔리케 감독 역시도 이를 높이 평가한다. 코치진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강인의 영향력은 비단 득점력뿐만 아니다 라며 이제 이강인은 다음 주 화요일 10월 2일 영국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아스널과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나선다. 언제나 까다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홀란드도 다쳐나 발목에 뚜렷한 출혈, 로드리도 없는데 맨시티 또 악재 겹친다. 맨시티는 지난 28일 열린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에서 1로 비겼다. 아스널과 무승부에 이어 또다시 승점 3점 획득에 실패한 맨시티는 4승 2무 승점 14점에 머물면서 선두 자리를 리버풀 승점 15점에 내줬다. 엘링 홀란드의 연속골 행진이 멈췄다. 홀란드는 앞선 리그 5경기에서 모두 골을 기록했다. 입스위치 타운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이어졌던 경기에서는 연속해서 해트트릭을 폭발하는 기염을 토했다. 우승 경쟁자인 아스널을 상대로도 골망을 흔들며 회조의 컨디션을 과시했다. 그런데 뉴캐슬 상대로는 5차례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 터프하게 맞서는 뉴캐슬 수비에 고생했다. 뉴캐슬은 댄번과 파비앙 샤르가 홀란드를 물고 늘어지는 수비로 시종일관 괴롭혔다. 중앙에서 조금 벗어나도 뉴캐슬 선수들이 강하게 대인마크를 해 과격한 몸싸움을 펼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아킬레스건 부위에 출혈까지 보였다. 벙과 볼 경합을 하다가 상대 축구와 스터드의 발꿈치가 긁혔다. 스타킹이 찢어질 정도로 마찰이 컸고 빨간 피가 묻은 게 눈에 보였다. 이 때문인지 홀란드는 남은 시간 슈팅이 부정확했고 경기 막바지 회심의 헤더까지 막혀 아쉬움을 삼켰다. 홀란드가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맨시티에는 치명적이다. 홀란드는 상대를 몰아넣고 전개하는 맨시티 공격의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홀란드의 결정력이 아니라면 수비가 더 많은 공간에서 이토록 강력한 득점력을 보여줄 수 없다. 홀란드는 아스널전 득점으로 맨시티 소속 100호 골을 달성했다. 홀란드는 온몸이 무기다. 그동안 100골을 들여다보면 왼발로 73골, 오른발로 14골, 머리로 12골, 몸에 맞고 들어간 1골 등 다양하다. 맨시티 입단 후 105경기 만에 100골을 터뜨리면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알나스르와 유럽 5대 리그 단일 클럽 최단 경기 100호 골 타이를 이뤘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걱정이 앞선다. 뉴캐슬전이 끝나고 홀란드는 약간의 타박을 입었다. 며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라고 조심스러워했다. 다음 주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를 위해 슬로바키아 원정을 치러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홀란드를 아껴야 하는 숙제도 배제하기 어렵다. 맨시티는 이미 승리 보증 수표를 잃었다. 2019년 합류에 놀라운 전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맨시티 전술의 핵으로 움직이던 로드리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다. 2023년부터 로드리가 출전했을 때 맨시티의 성적은 59승 18무 1패에 달한다. 그런데 로드리가 부상으로 교체된 아스널전과 결장한 뉴캐슬전 연달아 무승부에 그치면서 맨시티가 흔들리고 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 항상 물을 텐데 당연히 로드리가 그립다. 로드리가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골을 넣어야 한다. 라고 했다. 로드리 부재 속에 홀란드까지 결정하는 기간이 생기면 맨시티는 여러모로 힘이 빠지게 돼 큰 걱정을 안긴다. 4. 이제는 특급 수비수. 레알 마드리드가 원한다. TAA 영입 대안으로 낙점.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27일 한국 시간 리버풀이 알렉산더 아놀드와 재계약을 맺으면 맨유는 달로를 지키기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레알 마드리드가 달로에게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상당하다. 라며 레알 마드리드는 알렉산더 아놀드 영입 실패 시 달로를 표적으로 삼아 맨유를 위협할 생각이다. 라고 보도했다. 레알 마드리드가 오른쪽 측면 수비를 보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현재 가장 눈여겨보는 선수는 알렉산더 아놀드인데 그는 리버풀과 계약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적료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스타 영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만 알렉산더 아놀드의 충성심이 워낙 강한지라 만약을 대비해 다른 선수도 영입 명단에 넣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맨유 핵심 수비수인 달로를 알렉산더 아놀드 영입 대안으로 낙점했다. 달로는 맨유와 2028년 6월까지 계약이 유효하지만 팀 성적이 시원치 않아 이적 가능성이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압도적인 성적을 내세워 내년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면 달로에게 구애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레알 마드리드는 1년 넘게 달로의 동선을 파악했다. 다니 카르바할, 32, 이 여전히 건재하지만 30대 나이에 접어들면서 장기적으로 그를 이을 선수가 필요하다. 레알 마드리드가 달로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걸 파악한 맨유는 선수를 지키기 위해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적 시장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달로는 3,500만 유로, 약 512억 원 가치를 지녔다. 기브미 스포츠는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18개월 동안 달로를 주시해왔다. 이들은 카르바할의 장기적인 대체자를 찾고 있고 내년 여름 선수단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라며 맨유는 달로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시즌 내내 야망을 보여야 한다는 걸 인지했다. 라고 소식을 전했다. 포르투갈 국가대표인 달로는 포르투에서 성장해 2018년 여름 주제 무리뉴 60일 포르투갈 감독의 부름을 받고 맨유 유니폼을 입었다. 다만 곧바로 주전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고 잠시 AC 밀란으로 임대 이적해 경험을 쌓기도 했다. 양발을 모두 활용하는 그는 좌우 풀백을 동시에 소화하며 빠른 스피드와 인상적인 킥 능력으로 공격을 도왔다. 달로는 맨유 입단 후 공식전 165경기에서 6골과 11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2023에서 24시즌 공식전 50경기 출전에 3골과 5도움을 쌓은 데 더해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맨유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그는 맨유에서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컵과 잉글리시 풋볼 리그, EFL, 카라바오컵 5승을 한 차례씩 차지했다.